자, 이제 건축물의 건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축 허가 하면은 뭔가를 금지하고 통제하려는 그런 느낌인데요. 이제 원래 취지는 건축에 대한 일반적 상대적 금지를 해제해서 자유로운 건축이 가능하게 하는 행정기관의 처분을 말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좀 와닿지는 않죠. 뭔가 규제하고 금하는 그러한 느낌이 큽니다. 이러한 건축 허가 제도의 일종의 좀 부드러운 법 적용을 위해서 사전 결정 제도라는 것이 있는데요. 말 그대로 건축 허가 전에 사전 결정, 그러니까 이것이 건축이 가능한지 어떤지에 대해서 사전 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제도예요. 잘 활용하면 아주 유용한 제도겠죠. 자, 그래서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가 대상 건축물에 사전 결정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자, 먼저는 이제 허가 대상이 될 만한 그러한 건축물의 사전 결정 신청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건축 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그 허가권자에게 그 건축물을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이 법이나 관계 법령에서 허용되는지, 그리고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자가 고려할 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한 사전 결정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사전 결정을 신청하는 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와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절차를 간소화하고 시간을 많이 벌 수가 있겠죠. 그리고 허가권자는 사전 결정이 신청된 건축물의 대지 면적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인 경우 환경부 장관이나 환경관서의 장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사전 결정 부분은 시험에 줄곧 나오는 부분이니까 꼼꼼하게 잘 챙겨야 됩니다. 그리고 이 허가권자는 사전 결정 신청을 받으면 입지, 건축물의 규모, 용도 등을 사전 결정한 후에 사전 결정 신청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당연히 알려야 될 것이고요. 그러나 다른 사람까지 다 알 수 있도록 공고는 하지 않는다는 것을 유의해 주셔야 됩니다. 굳이 사전 결정이 되었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다 알려서 다른 사람 배 아프게 하고 뭔가 분란을 만들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공고는 하지 않는다는 것 꼭 알아두시고요. 이렇게 사전 결정이 통지가 되면은 농지 전용 허가, 개발 행위 허가, 하천 점용 허가, 산지 전용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를 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사전 결정을 통지하면 농계, 하산, 논지 전용 허가, 개발 행위 허가, 하천 점용 허가, 산지 전용 허가가 그것을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한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보전 산지인 경우에는 도시 지역만 사전 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 산지 전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이 말은 도시 외의 지역은 보전 산지인 경우 산지 전용 허가를 의제해 주지 않는다는 말이겠죠. 자, 이렇게 농계 하산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합니다. 농계 하산을 이렇게 농계 하산 내용이 포함된 사전 결정을 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전 결정 통지를 받으면 그 사전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건축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렇게 건축 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사전 결정 효력이 상실되겠죠. 여기서 실수할 수 있는 게 2년 이내에 착수를 해야 한다, 건축을 착수해야 된다,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사전 결정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다고 건축 허가를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라 2년 이내에 다시 이제 건축 허가를 정식으로 신청해야 한다는 내용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건축 허가 절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요. 먼저 건축 허가를 누가 하느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건축 허가권자에 국장이나 도지사는 없는 부분 알아두시고요. 가까이 있는 존재에게 건축 허가를 받는데, 예를 들어서 서울인 경우는 각각 구별로 나눠져 있고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겠죠. 그런데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런 경우가 어떤 것이냐?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여기에는 연면적의 10분의 3 이상의 증축으로 인하여 층수가 21층으로 되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그러나 공장, 창고,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은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이 3의 원칙대로 이렇게 허가를 받는다는 의미고요. 또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시장, 군수는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려면 미리 건축계획서와 기본 설계도서를 첨부하여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자, 위 3의 나 어떤 거였죠?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했어요. 그런 건물에 대해서 이 시장, 군수가 건축을 허가하려면 이제 미리 건축 계획서와 기본 설계도서를 첨부해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자연 환경이나 수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도지사가 지정 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위락시설, 숙박시설, 공동주택,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 음식점, 업무시설 중 일반 업무시설, 이런 것들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고요. 또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가 지정 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 이런 것들은 시장군수가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려면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시험에 이렇게 자주 나오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암기해 놓으시려면 이렇게 자수 3천, 위숙 011. 자수를 시키면 3천만 원을 받죠. 누구를 자수시키냐? 위숙이에요. 어떻게 해요? 011로 전화하죠. 그런데 위숙이 누구냐? 주교예요. 주교 위숙. 그래서 자수 3천, 011, 주교 위숙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자연환경이나 수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도지사가 지정 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그런 건축물로서 위숙, 위락시설, 숙박시설, 011, 공동주택,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 음식점, 업무시설 중 일반 업무시설, 위숙 011, 누구냐? 주교 위숙이에요.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가 지정 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을 말합니다. 자, 이렇게 허가를 하면은 아래와 같은 공작물의 축조신고, 국계법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이런 것들을 의제해 준다 라는 부분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건축 허가를 받으려면은 그 해당 허가를 받기 위한 땅의 주인이어야 돼요. 그래서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예외적으로 소유권을 확보하지 아니하여도 건축 허가 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유가 있죠. 몇 가지만 살펴보면요.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지만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 사용 권한을 확보한 경우, 그런 경우는 소유권을 확보하지 아니하여도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분양권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은 소유권을 확보해야 돼요. 여러 사람에게 분양을 하는데 대지의 사용권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고가 터지면 큰일 나니까요. 그래서 확실하게 건축주가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는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 또는 대지의 공유자 중 동의를 하지 아니한 공유자에게 공유 지분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요. 이때 이 공유자와 3개월 이상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 경우에 따라서 이제 건축 허가를 거부할 수도 있어요. 원래는 이 건축 허가라는 것은 규정에 맞게 신청이 들어오면 반드시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조건에 맞게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문제가 없으면 해줘야 되는 것을 기속행위라고 하는데요. 그런 기속행위의 예외가 되는 거죠. 이 낱말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이 경우 이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데요. 어떤 경우냐?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해당 대지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형태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렇겠죠.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이 어디 주택가 중간이나 학교 바로 옆에 그런데 이렇게 들어오면은 원래는 어떤 규정상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거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방제지구 및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하여 지하층 등 일부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거실을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런 경우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데
요즘에 이제 상습 침수지구 또 지하층에 주택을 이렇게 만드는 거 이런 거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고 기존에 있던 그런 주거시설도 이제 옮기게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 트렌드에 부합한 지문이니까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축 허가의 취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취소는 반드시 취소해야 되는 필수적 취소사항과 그 다음에 임의적 취소사항이 있어요. 이제 필수적 취소사항이 중요한데요. 공법에서 이렇게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항이 세 가지가 나오죠. 여기서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주택의 공급질서 교란행위 또 농지법의 조치명령 위반 시에 나옵니다. 먼저 건축허가를 반드시 취소해야 되는 사항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장은 3년이고요. 그리고 착공기간 내에 공사는 착수했으나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어떤 사유가 있을 때, 그리고 착공 신고 전에 경매 또는 공매 등으로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부터 6개월 이후 공사의 착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6개월이라는 시간을 둔 거는 경매로 다시 이제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준비를 해서 다시 착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간 여유를 준다는 차원에서 6개월의 시간을 두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필수 취소사항 알아두시고요. 또 허가권자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에는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건축허가 제한 및 착공의 제한. 허가를 제한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제한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등이 있는데요. 먼저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주무부 장관이 국방, 문화재, 환경보전 또는 국민경제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면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주무부 장관은 제한권자가 아닌 거죠. 그들이 어떤 국방이나 문화재 보전, 환경 보전 또는 국민경제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요청하면 그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한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또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지역계획이나 도시군계획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허가 제한권자 부분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암기를 해 놓으셔야 되고요. 자, 이어지는 절차를 보면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건축허가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즉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돼요. 승인받고 그런 게 아니라요. 이렇게 보고만 일단 합니다. 이때 이 보고받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렇게 보기에 제한 내용이 너무 지나치다라고 인정하면은 해제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 표현 해제를 명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똑같이 알아두셔야 돼요. 해제할 수 있다 아니고요. 해제를 권고할 수 있다 이런 표현 아니니까 해제를 명할 수 있다라고 정확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단독으로 판단해서 건축허가나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게 아니라 이 착공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청취한 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두 가지를 다 해야 된다는 거죠. 먼저 그러니까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요. 그 다음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부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시험에 단골로 나오는 것이 건축허가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에 그 제한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는 것. 그리고 1회에 하나여 1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는 것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축 공사 현장은 이제 안전관리 등의 조치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고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안전관리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허가권자는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착공 신고를 하는 건축주에게 하는 겁니다. 이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건축 공사비의 1%의 범위에서 예치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치하게 하여야 하는 거 아니고요. 이때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보증을 한 건축물이나 분양보증이나 신탁계약을 체결한 건축물은 제외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이런 데는 안전관리 예치금을 예치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안전제일, 안전제일로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000제곱미터 1%의 범위에서 예측하게 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이제 11번은 넘어가면 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건축 신고에 대해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